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윤수입니다. 저는 연등회를 축제적인 관점에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연등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그것이 어떻게 세계 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는가, 그 힘을 살피는 데 주력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에 국가무형문화재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가 됐고 세계인이 함께 보존해야 되는 축제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 연등회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야 할까 함께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축제는 많이 열릴수록 좋다. 그런데 그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같이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축제라면 마을마다 그리고 곳곳에서 많이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등회 사진들을 보면요. 웃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그거는 웃으라고 시켜서 카메라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람들의 신명나는 축제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공하는 축제의 가장 기본은 조직이 마련되는 겁니다. 상설 조직. 상설이라고 하면 1년 내내 가동이 되는 조직이죠. 상설 조직체가 움직여야 그것이 연계성을 갖고 통일성을 갖고 축제가 진행됩니다. 세계적인 축제는 다 그렇게 상설 조직을 갖고 있고요. 상설 조직의 집행위원장 혹은 예술감독 이런 분들은 가능한 한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축제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가 힘을 발휘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연등회는 1996년에 봉축위원회 사무국이란 이름으로 조직이 만들어졌다가 2012년에 연등회가 국가무형문화재 122호가 되면서 그래서 연등회 사무국 그리고 그 뒤에 연등회 보존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갖게 됐습니다. 2012년이 중요한 거는 연등축제 혹은 그 이전에 많은 이름으로 불리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축제의 이름을 신라시대 때부터 불려져 오던 연등회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주에서 열리는 축제도 연등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연등행렬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등을 들고 행진하는 것을 제등행렬이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제등이라는 표현은 사실 일본식 표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 명칭인 연등행렬로 다 같이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등회의 핵심입니다. 자발적 참여자들의 신명나는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생각할 때 내가 신명나는 축제를 즐긴 적이 있었나? 연등회 빼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다 함께 즐겼던 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광장으로 나가라고 떼민 적 없어요. 근데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데도 다들 광장으로 나갔죠. 그리고 빨간 티셔츠 돈 주고 사 입으라고 한 적 없는데 다 사 입었어요. 그리고 난 모르는 이들과 골 하나 넣을 때마다 어깨동무하고 그러고 즐겼어요. 그리고 내 돈 주고 막 그 응원 도구를 사서 즐겼고 또 태극기를 몸에 두르는 이 말 안 되는 금기 사항이 없어지기도 했던 정말 축제의 현장이었죠. 지역도 어떤 이념도 다 모든 계층도 다 아우르고 하나가 되는 온 국민의 하나가 되는 축제였습니다. 그 가장 핵심에 뭐가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간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발성이 바로 연등회에 있습니다. 시간 내기가 어려워도 그리고 또 뭐 손재주가 없어도 연등회 보존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등을 만들어서 들고 나가게 하는 걸 가장 기본으로 삼았죠. 그래서 단체들마다 이번에는 우리 절 등이 좀 약했던 것 같아. 옆에 단체보다 우리가 좀 빛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선의의 경쟁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등을 내려서 들고 가던 것이
어느 절에 의해서 이렇게 높게 하나를 걸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쫙 퍼졌고요. 그 높이 하나를 들던 게 T자 등으로 바뀌면서 두 개의 등을 나란히 걸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등회는 훨씬 더 밝고 아름답고 활기가 더 띠게 됐죠.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우리 절 더, 우리가 더 어떻게 잘해볼까? 연등회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입니다. 예술 감독이 자 가자 뭐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연등회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어울림마당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축제인데, 연등회가 우리들의 축제인데 왜 버핏만 보고 걷기만 하나요? 우리는 춤도 추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어요. 축제인데 신명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들의 신명나게 놀 수 있는 마당을 하나 만들어주자. 그래서 둥국대 운동장에다가 그 이전에 올해의 음악을 하나씩 위촉을 해서 음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전국으로 배포도 하고 율동하시는 선생님이 그 온 할머니도 따라할 수 있는 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는 율동을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사찰마다 팀을 짜서 연습을 하죠. 정말 없는 시간 짜내서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한 연습을 가지고 둥국대 운동장에 모입니다. 언제요? 연등 행렬하기 직전에. 그래서 몇 시간을 거기서 그 사찰 단위로 어린이, 청소년, 대학, 그다음에 사찰 단위로 다 나와서 대항전을 하죠. 거기서 달궈진 열기를 가지고 연등 행렬 행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정말 많은 분들의 모습이 발그레해갖고 말하자면 충전이 완벽하게 돼서 연등 행렬 현장에서는 그 충전된 열정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 어떤 예열의 과정을 어울림 마당에서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준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는 전통 등 만들기 강습회를 통해서 이제 사찰의 비닐등 없애기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됐고요. 이런 등 강습회에 각종 축제의 담당자들도 와서 강습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주요 축제 현장에 가보면 소망등 달기 이래서 한지 등들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등이 곳곳에 가서 걸려야 해요. 이거 불교 등이야가 아니라 이거 우리 등이네. 한국의 등이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불교라는 걸 막 내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불교가 자리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등회에서는 전통문화의 계승 차원에서 한복 입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설날이면 아주 새 한복을 준비하죠. 그걸 설빔이라고 했죠. 그리고 추석이면 깨끼 옷으로 추석 빔을 장만해서 입으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까지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낸 게 파일빔입니다. 4월 초파일에 입는 옷, 파일빔이라고 불렀어요. 그 파일빔을 입었다는 건 설과 추석이 명절이듯이 4월 초파일은 민족의 명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어디 혼주들도 예식에서 별로 한복 안 찾아 입는 현실에서 적어도 민족적인 축제인 이때에는 한복을 입자, 이걸 장려해서 해외 외국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정말 형형색색의 한지 등하고 한복이 어쩌면 이렇게 잘 어우러지느냐라는 감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통문화의 계승 차원에서 열리는 게 전통문화 마당이지요. 그거는 연등행렬이 있는 다음 날 그 조계사 앞에서 우정국 마당이라고 해서 거리 하나를 다 통째로 여러 가지 부스가 만들어집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의 불교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혹은 명상의 시간을 스님들하고 갖기도 하고 마당에서 그렇게 다양한 체험의 장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외국인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불교를 잘 알고 가요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여기에
한국의 모든 게 다 있군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체험의 현장이 바로 불교문화 마당입니다. 그리고 축제 전공자로서 축제에서 가장 빼놔서는 안 되는 게 경연입니다. 이거 뭐 좀 작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작게 시작했던 축제에서 이제 굉장한 세계적인 축제가 됐죠. 리우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니발을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한 2, 300개가 되는데 그 해에 가장 멋지게 카니발을 준비한 팀에게 어마어마한 그 특전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열띠게 경연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1년 동안 한 거를 그 축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이 좀 더 발전적인 축제를 만들듯이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거는 그 베니스 카니발에서도 멋진 가면 콘테스트가 열리거나 멋진 의상 콘테스트가 열린다거나 이런 또 삿포로 눈축제 사진인데요. 여기는 이제 거대한 눈 조각 작품을 가지고 또 심사를 하기도 하죠. 우리의 경우에는 전통 전승등 이런 또 혹은 단체마다 만든 행렬 등을 가지고 또 심사를 해서 상을 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사찰이 받아야 돼, 우리 단체가 받아야지, 좀 더 멋지게 잘 만들어야지 이런 열의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연등회가 함께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등회의 아까 자발적인 참여자들의 신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여자들의 열기가 어떤 열기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저는 이걸 꼽습니다. 연등회 그때 아마 여기 뭐 계신 분들은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요. 연등회 열흘을 남겨두고 세월호 참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온통 눈물바다였고 충격이었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던 4월달에 모든 축제가 다 취소가 됐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연등회는 거행합니다 라고요. 그랬을 때 우려의 목소리도 무지 높았지만 연등회 보존회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연등회는 오랜 역사 동안 즐거울 때만 열렸던 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한 시절이 열리면 축제지만 그러나 민족적 시련이 있을 때에는 국난 극복을 함께 염원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의 연등회는 그렇게 국난 극복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아주 경건한 자리로 마련이 됐습니다. 사실 다 1년 동안 준비한 자신들의 등들을 다 뒤로 밀어놓고 축제를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 빨리 백색 등을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 사이에 그 모든 것이 후다닥닥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자들의 신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연등회의 저력입니다. 흰 등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나 그 만장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혹은 제발 살아서 돌아와다오 이런 글귀들이 정말 간절했고 절절했고 그리고 종강역 사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연등행렬을 마치고 오면 거기가 해방구가 됩니다. 완전 춤판이 벌어져요. 그래서 구경하던 이나 외국인들이나 관광수월래를 하고 같이 즐기고 그리고 파하는 자리인데 그 음악이 넘치고 춤이 넘치던 그 자리가 정말 그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그들의 영령을 기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바뀐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픔도 나누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저력은 바로 자발적인 참여자들에게 있습니다. 즐겁게 축제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도만의 향기가 담겨있는 연등회가 정말 제주민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그리고 또 제주가 자랑하는
그런 무형문화재로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이것만큼은 우리 같이 가요라는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거대한 장엄 등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개인이 손수 만들고 정성 들여 만드는 작은 등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등을 들고 하는 세계적인 축제는 없습니다. 작은 등을 우리가 지금 만드는 등은 행렬등입니다. 전시하는 등이 아닙니다. 그 등을 거대한 무리가 들고 저마다의 그 빛을 발하면서 그게 하나하나의 등이 모여서 정말 또 다른 작품을 완성해냅니다. 그 등 문화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등, 상징 등도 작은 등 문화가 발전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건 자발적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바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신명나게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무용지물입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그래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축제가 많은 거는 자발적인 참여자들을 역량 있는 참여자들을 길러내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선조들이 연등회를 만들어 왔던 것처럼 그렇게 흥겹게 만드는 축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건 그 문화예술 쪽에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극적인 지원은 하되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완성도 높은 축제에는 이 팔길이 원칙이 거의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등회는 단체마다 규모에 맞게 구성원의 역량에 맞게 그렇게 준비가 되고요. 각자 맡은 역할 분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에 몇 명의 직원이 있다고 알고 계셔요? 한번 그냥 아무나 큰 소리로. 3명입니다. 오로지 3명의 직원이 이 세계문화유산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축제에는 집행위원장, 예술감독 있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연출해서 만들어가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명칭도 달지 않습니다. 3명이 100개의, 200개의, 1000개의 사찰 혹은 단체와 소통을 합니다. 끊임없이 소통을 합니다. 그 사찰에 그 관계자들이 또 수만 명, 수십만 명과 소통을 합니다. 그렇게 가장 이상적인 축제의 형식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이 연등회 보존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혹은 예산이 없어서 축제를 못한다는 거 다 핑계입니다. 열정과 신심이 없어서고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번 잘 놀아봅시다 하는 순간부터 축제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차세대를 이끌어라. 이거 요즘 정치권에서 2030을 잡자 이러긴 합니다만 축제에서도 10, 20, 30세대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또 그 청년 세대를 잡지 않으면 연등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제에서 젊은이들은 무거운 거 나르고 허드렛 일 하는 쪽에 속하죠. 그들에게 역할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십시오. 정치권이 왜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들에게서도 묘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소통하십시오.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연등회 보존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학생 불교연합회 이런 젊은 친구들 사무실에 수시로 드나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때는 하나 딱 던져주고 이거 한번 고민해봐. 혹은 이런 일이 있는데 니네가 이 사업을 맡아주면 어때? 이렇게 역할을 주면 정말 신명나게 해냅니다. 그런 역할을 나누는 거, 그런 몫이 축제를 성공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절은 작은 절대로, 또 큰 절은 큰 절대로, 사실 돈이 많은 절도 있을 수 있고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또 아주 작은 숫자의 절들도 있죠. 그들이 작은 숫자의 절들이 연등 행렬에 참여하면서 기죽지 않게 그들이 당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더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또 여유 있는 단체나 사천은 이 작은 절들과 무엇을 어떻게 나눌까를 고심하고 그게 함께 가는 길입니다. 사실 어우러진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성공한 축제는 연등회라는 안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축제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등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연등회 발언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등회 현장에서 발언문이 낭독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글씨가 작아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돕고 모든 인연들하고 돕고 나누고 즐기겠다. 그리고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리고 우리를 내세우기보다는 함께 즐거운 축제를 만들겠다고 서원합니다. 큰 단체, 작은 단체가 나란히 평등한 축제, 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함께 가는 축제, 인연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축제, 이런 게 연등회 발언문 속에 담긴 정신입니다. 종파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또 절 규모가 다르고 내 마음이나 내 뜻하고 다르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다른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린다는 그 축하의 의미만으로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가 돼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신을 하나로 삼으면 어떤 난관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챙기고 더불어 함께 하면서 평등하게 가는 길, 그것이 지난 13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연등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무궁무진하게 발전해갈 연등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정신으로 연등회를 준비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